예, 대구에 엄청난 현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번에 우리 8월 달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박정희 동상 네. 세우는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변을 통해서 반대했죠.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하나 더 세운답니다. 예. 하나 더. 어디 세운다죠? 그 대구에 대구 대표 도서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만들고 있어요.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돼요. 500억. 예. 그래서 대구에 동상이 500억이요? 아니요. 전체적인 예. 공원 조성이 도서관과 이제 공원 조성이 500억 정도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대구에 아주 큰 메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참 처참합니다. 자, 그거는 뭐 앞으로 계속 우리 의원님하고는 네. 뭐 서울에서도 한번 방송할 때 또 다시 얘기 나누겠다. 또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예, 또 하나가 더 있죠. 대법원 이전을 우리 당의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했고요. 어느 의원님이죠? 네, 김용민 의원인 걸로 제가 알고 김용민 있어요. 의원은 우리 같이 작년 걸으셨죠? 후쿠시마 오염수 할 때 우리 같이 걸으셨던 같이 분. 걸었을 때 우리 국장님도 아, 보셨잖아요. 그거 제일 논란이 됐던 탄핵을 제일 먼저 네, 그렇죠. 주장했죠. 물론 좀 빨랐죠.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예. 탄핵을 말씀하셔서 왜 저래?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예. 진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근데 현실화적으로 근데 현실이 됐으니까 선견 지명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선견지명. 네. 이 대목에서 정치는 먼저 질르고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꾸준하게 후한무치 탄핵을 주장했던 네. 사람 아닙니까? 예, 아까 그 대법원 그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대법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광주. 그리고 대법원은 대구로 이렇게 제가 이제 슬로건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 분권과 지방이 잘 사는 대한민국, 그것과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전이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부산에도 또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교두보로 삼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국회를 옮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국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사이즈가 큰 얘기라 제가 자꾸 얘기해도 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뭐 같고. 양부장님도 아시다시피 네. 뭐 이제 우리 지역에 송재호 전 의원님께서 국회 이전 특위위원장을 이제 맡게 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그런 일도 차차 이제 뭐 나중에 우리 송재호 의원님도 한번 만나 뵙고 그 문제가 어떻게 진척되는지도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세종에 보냈지만 의원들이 요청이 오게 되면 또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국회가 지방에 있으면 맞아요. 오히려 공무원들이 오히려 지방으로 갈 수 있는데, 실효성이 그래서 떨어집니다. 국회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근데 이제 국회가 옮겨가는 것은 뭐 저도 100% 찬성하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일이고 그렇죠. 논의가 너무 많이 된 사안이라, 지금 대법원 이전이나 헌재 이전이나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와 여야가 같이 마음만 조금만 내면 이거는 별로 어려운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전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리고 지금 지방 소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다 지방 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고향이 의성인데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원래 살던 집, 엄마 집에 가보면 양 옆집이 다 비어 있고요. 지난달에 가니까 동네 분들 9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정말 사람 보기 어려워요. 젊은 층이 유입이 되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인식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뭐 대법원 이전이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지방 소멸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가만히 봤더니 진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이 뇌에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고민과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피해보지 않으니까. 네, 저는 그분들이 되게 이기적이라서 그런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지방 분권을 얘기하고 지방 이전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뭐 계속 끊임없이. 지방분권 얘기 나왔으니까 네. 뭐 우리 뭐 이인영 의원님께서도 뭐 저랑 함께 존경했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방분권이라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로의 지방분권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이제 물리적 이제 힘에 의한 이제 지방분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것도 이제 한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혁신도시 이후로 이제
지방분권이 멈춰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말로만 지방분권이 아닌 이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역시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는 우리 대구 민주당 시당에서 제안을 했어요. 여야 공동 추진, 대법원 이전 여야 공동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거 사실은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실효성을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대구 민주당에서 이런 안을 아젠다로 던져놨으니 국민의힘에서도 받고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도 이걸 받아 안아서 반드시 대법원이 대구로 이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전체적으로 다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데 교두보가 돼야 됩니다. 스타트를 홍준표 그렇게 해야 시장님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모르십니까? 대법원. 뭐 싸움을 걸지 않았으니까 굳이 싸움 걸진 마세요. 뭐 생각이 오지 말라는 생각은 아닐 건데. 뭐 만약에 대법원 이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했다 그럼 홍준표 시장께서는 정치적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아무리 경남에서 오고 서울 살다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대구를 거쳐가는 거점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대구 시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홍준표 시장님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논의가 공개적으로 같이 돼야 이 됩니다. 관련해 갖고 얘기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 이제 일단 저희 예. 대구시장에서는 대구시장에서 일단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대구에 있는 민변 말고 변호사회에서 너무 좋다 이 안을 우리는 박수를 치겠다. 그래서 저희 그 민변 말고 변호사회에서도 대한변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터이니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대한변협에서도요. 예, 되게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참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 대법원을 옮겨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왜 대법원일까? 그냥 뭐 헌재는 이제 광주로 가고 네. 뭐 대구에서 원하는 게 대법원이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꼭 대구로 와야 될 의미나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냥 뭐 공공기관 이전할 때 뭐 제주도 혁신도시에 뭐 국민연금 관리공단 오고 했을 때 뭐 광주는 한전이 갔었고 하잖아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왜 대법원인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지 법원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기 전에 예전에 우리 초기에 대구와 그다음에 서울과 광주와 이렇게 법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이제 대한변협에서도 이제 무슨 법의 이제 메카다 뭐 그렇죠. 이런 식의 그리고 뭐 대한변협에서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마 제가 볼 때. 고국장님께서 고시장님께서 말만 하면 자꾸 잘라 먹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들이 대구는 가지고 있어요. 아가 많이 크셨습니다, 실장님. 듣다 보니까 이제 네. 대구에 왔기 때문에 예. 대구가 대자고 대법원이 대여서 대법원을 가져와야 되냐 아니 뭐 내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모르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뭐 대법원 자체가 없고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리고 의원님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말을 못하는 거는 이 더 이상 발설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아니 방송이 사고가 나는 거죠. 예전부터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언론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제가 감초로 끼는 건데 뭐 끼어든다 제가- 뭐 한다 저도 논설 실장으로서 좀 애로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제가 끼어들고 하는 건데 원래 아니, 끼어들고 좋아해서 하는 걸로 이제 착각해가지고 몇 번 끼어들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제가 놓쳐가 저는 말을 잘 예, 못하고 까먹었어. 제가 홍준표 시장님이나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아젠다를 가지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좀 옹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야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방송 즉시 그 이후에도 이분 만약에 본다면 즉시 받으셔서 지금 바로 추진을 해도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렇죠. 일이라 음. 지금부터 좀 민주당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민주당의 의장님도 찾아뵙고 같이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대법원이 대구로 오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렇죠. 그럼요. 무조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무조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든지 중앙에 있던 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잖아요.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무조건 지역에는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제가 무조건입니다. 말했잖아요. 지방 분권이 이제 말로만 지방 분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은 이제 힘에 의해서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혁신 도시의 그게 얘기 때문에 그 민주당 정권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리력을 이제 정권을 획득해서 정권의 힘으로 이제 나쁘게 강제적으로 이제 지방으로 이전해야만이 이제 지방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 있고 이제 이 의원 말씀하실 때 이제 뭐 대구 정말 이제 저도 지방에서 왔지만은 지방이 선도적으로 무엇을 요구할지를 이제 아젠다로 제시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막연히 줘라 이거보다는 대법원을 줘라. 대법원이 대구로 와야 된다. 그럼 제주도는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제주도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뭐를 제주도에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 뭐 우리가 가장 뭐 머리에 속에 남는 관광공사, 관광청. 관광청은 뭐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뭐 우리가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뭐 술 먹고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지금 그게 그 아마 진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 의원께서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는데 안 지켰다고 아마 그렇게 할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려고 정권 잡았습니까 좀? 정권 잡았으면 문재인 탓 좀 그만하세요 좀 제발. 그 이번 박정희 동상 관련하고 또 뭐 다른 할 말이 계신가요? 박정희 그 동상을 지금 2개나 세운다고 했잖아요. 네. 대구 시민들이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시의회가 박정희 기념사업 제정 조례를 마련했는데 조례 폐지 운동을 지금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 시민들 그 15분의 1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조례가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5,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한 8,000명 정도. 많이 올랐네. 네. 그렇게 그렇게 대구에서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례 폐지하면서 이렇게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 주민감사 청구를 해놨어요. 이번 박정희 동상 관련. 박정희 동상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막식도 기습적으로 한 거예요. 제막식도 동상 제막식이 아니라 그 하겠다라는 표지석 있잖아요. 그것도 기습적으로 하고 모든 것들이 기자들도 몰라요. 기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래 그냥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회에서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과 시의회가 풍자에 딱 맞아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가야 된다. 이거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다. 논의하자. 그리고 어떤 업적이 있어서 대구시의 거점 지역에 2개나 세워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 좀 하자. 그래서 납득이 되면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납득이 안 되면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어필을 해야죠. 근데 지금 그런 작업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뭐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아유 이 의원님 어디 나가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꼭 한번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 달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남이 동네 일에 또 끼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 말씀 듣다 보면은 저도 이제 50대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상을 짓냐 말냐의 문제보다 이제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호남에 가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동상 뭐 10개 지을 수도 있고 대구에 오면은 대구의 정서가 박정희 대통령 좋은 정서가 있는 거는 뭐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그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 여기서 핵심은 이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500억이 타당한가? 이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니, 지역에서 존경하는 분 있으면은 동상 건립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많다. 대통령 동상을 짓는 데는 14억 정도가 들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 조성이 전체 500억이네. 14억 5천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아까 제가 500억 말씀드린 거는 대구 대표 도서관을 짓는데 50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대구 대표 도서관을 짓는 거는 뭐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에 뭐 인문학에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예산이 책정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거점 지역이 되는 거기에 또 동상을 짓고 동대구역에 또 동상을 짓고 근데도
이런 과정들을 공론화시키지 않고 투명하지 주민들한테 않다. 얘기하지 투명하지 않고 않다.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니, 대구에서 박정희 동상 짓는 데는 여론의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아니, 뭐 반대 싸움도 절차 민주주의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뭐 딴지 거는 식으로 이제 그쪽에서 오인하는 것 같은데 뭐 맞아요. 지역 정서는 뭐 다 돼 있는 걸로 뭐. 네.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사안들이 뭐 상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됐겠지만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저희는 논의와 협의하는 대구 시정이 잘 못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정말로 큰 정치, 큰 대의 정치를 하시려면 주민들 목소리, 작은 목소리든 귀담아 큰 담아둬. 목소리든 귀담아 들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터부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진년 의원이 계셨다면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잘 지켜졌을 건데 하는 끌려나갔겠지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끌려가 나왔겠지. 홍준표 시장님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분도. 아마 두 분이 치열하게. 저는 뭐 홍준표 시장님 되게 뭐 존중합니다. 네. 대구시에 잘하면 뭐 권영진 지사님이든 뭐 네. 누구든 뭐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경남지사 하실 때 경남에서 하던 버릇을 대구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구 시민들은 경남하고는 또 다른 그렇죠. 성향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틀릴까요 아마? 예, 다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구시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구 시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주시라.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저는 하고 싶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대구를 대표하는 대2기관인데 네. 집행부를 견제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안 되죠. 구조적으로 되게 어렵죠. 저희 뭐 의석수 차이가. 의석수 차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님 하실 때가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었죠? 의원님 포함? 어차 피었죠. 5명. 5명. 오. 문재인 즉, 대통령 덕분이었죠. 그때 지금은 한 2석, 1석 정도 되나요? 비례대표 한석 있습니다. 비례대. 그러면 우리 양 국장님도 보시지만 이게 견제와 균형이 안 돼.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웬만한 단단한 멘탈로는 버티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그 역할을.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대목에서 완전 농담인데 윤석열 대통령 동상을 짓는 계획은 없었죠. 윤석열 대통령 동상을 짓겠다라고 하면 삽들고 괭이들 네, 부시러 나갈 겁니다. 아마 지금 아니, 정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에 이제 인기가 좀 좋았을 때 그 또 용비어천가 부르는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 동상 지으는 예산을 혹시 편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노파심에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안 웃깁니다. 죄송합니다.